당신이 지금 불행한 진짜 이유, 사실 당신이 너무 착한 척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있는 당신에게 독설가 쇼펜하우어의 이 치명적인 진실은 아마 뼈를 때리는 고통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SNS에 화려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고, 직장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영혼까지 갉아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사실 당신의 행복에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불순물에 불과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질에 지친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수백 년 전 인생의 모든 고통은 타인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그 천박한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건 당신을 이용해 먹기 좋은 호구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순간, 당신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타인의 욕망을 연기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신을 평가하는 그 타인들의 마음이 사실은 지독하게 얄팍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짜 가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당신에게 투영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당신의 내면에서만 솟아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를 넘어 아예 타인의 시선 자체를 당신의 인생에서 삭제해버려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중독되어 살다 보면 박수가 멈추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관객이자 연출자가 된다면 타인의 야유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인생은 짧고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왜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않을 타인들의 입맛에 맞추는데 낭비하십니까? 진짜 성공한 인생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오로지 나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남들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삶을 끝내고 당신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을 되찾으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당신에게는 사치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심판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챕터 1. 타인의 거울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 혹시 당신도 목에 밧줄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관객들에게 멋있어 보이려 애썼던 어느 비극적인 사형수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매 순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정작 소중한 자기 자신은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당신이 지닌 진짜 모습보다 남의 머릿속에 비친 당신의 환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불안과 불면증의 원인, 사실은
당신이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 천박한 허영심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발버둥 칠까요? 그 밑바닥에는 남을 시기하고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추악한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는 허영심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남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같은 칭찬에 목매는 노예로 살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마음에 들까? 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가진 자산이 무엇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는 명예, 사회적 지위, 거칠해 보인 명성은 당신의 목숨이나 건강과 비교했을 때 먼지보다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왕관도 당신의 망가진 몸과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뒤에 얻는 천하제일의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부수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저급한 취향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오로지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낭비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당신의 건강과 지혜를 쌓는데 투자한다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당신이 가꾼 내면의 가치는 영원히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타인의 박수 소리에 두지 마십시오. 박수가 멈추는 순간 당신의 세상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 스스로가 당당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껍데기뿐인 허영심을 버리고 당신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차갑지만 따뜻한 인생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챕터 2. 허영심을 버리고 진정한 자긍심을 찾는 여정. 말이 많은 사람은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짜 강한 놈은 남의 박수에 구걸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증명할 뿐이죠. 지금 당신은 남들에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가식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파멸이 시작되는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바로 허영심이라는 마약에 중독되는 순간입니다. 허영심은 남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내 모습을 심어주고 그들이 던져주는 값싼 갈채의 목을 매게 만드는 지독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승리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허영심 대신 자긍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긍심과 허영심을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남의 비위나 맞추다 끝날 것입니다. 허영심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불안정한 거울에 기대어 얻는 얄팍한 희망이라면 자긍심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확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일침을 기억하십시오. 허영심이 가득한 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내뱉으며 구걸하지만 진짜 자긍심을 가진 자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에 침묵하며 과묵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그 천박한 욕심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시간에
당신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장점이 무엇인지 단 1분이라도 더 깊게 파고드십시오. 내면에 단단한 확신이 세워지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향해 내뱉는 비난이나 조롱은 한낮 바람처럼 당신을 비껴갈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억지로 웃어주고 비굴하게 기죽어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타인이 선물해 줄 수도 없는 오직 스스로 일궈내야 하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남들의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신만의 잣대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진심으로 긍정하기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짜 명성에 취해 비틀거리지 말고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진짜 자긍심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챕터 3. 고통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지금 당신이 죽도록 괴로운 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너무 핑크빛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인생에 대단한 행운이나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40년 넘게 살아오면서도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이 치명적인 팩트, 폭격에 집중하십시오. 그는 단언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쉬고 살아가는 이유인 살고자 하는 의지는 절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기에 우리는 평생 갈증에 허덕이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명성이나 권력, 소유욕 같은 덧없는 것들에 목을 메고 계십니까?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들은 한 줌의 먼지보다 가볍게 흩어질 부질없는 환상입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는 순간부터가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지 말고 그 파도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당신 또한 당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리는 욕심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은 철저히 소극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무지개 너머의 쾌락을 쫓는 멍청한 짓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결핍을 없애는 것에서 나옵니다. 충치가 생겼을 때 화려한 보석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그 고통스러운 이빨부터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행복이란 대단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과 결핍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결핍이 충족된 평온한 상태, 딱 그 지점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격과 적성은 단숨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뼈아픈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십시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당신이 땅속의 두더지인지 하늘의 새인지부터 파악하십시오. 남들의 시선에 맞춘 가짜 욕망을 걷어내고 고통의 실체를 직시할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현대인들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챕터 4. 삶과 죽음 사이에서 찾는 진정한 의미.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염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을 선사합니다. 그는 사실 누구보다 죽음을 공포스러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발사가 면도날로 내 목을 벨까 두려워 평생 스스로 면도를 했고, 불이 나면 도망치지 못할까봐 2층에서는 잠조차 자지 않았으며, 침대 옆에는 늘 장전된 권총을 두고 잤습니다. 철저하게 삶을 부정하는 듯 보였던 그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생존에 집착했을까요? 그 속에 숨겨진 인생의 잔혹한 진실을 알아야 당신의 고통도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자살의 본질은 사실 삶의 부정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삶에 대한 지독한 애착과 희망의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을 뿐이지,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포기를 선언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죽음 이후에도 머리카락은 며칠간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인 맹목적인 생존 의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삶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두고 무지개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며 일침을 가합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부서진다고 바다가 사라집니까? 자살은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가장 멍청한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없애야 할 것은 소중한 목숨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놈의 지긋지긋한 욕망과 번뇌입니다.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과도한 기대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삶의 의지 부정이며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고통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음 뒤에 기다리는 것은 평온이 아니라 모호일 뿐이며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고통의 원인인 욕망의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며 내 몸이 본능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헛된 희망에 속아 절망하지 말고 삶의 본질이 원래 고통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당신은 아직 이 게임을 끝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챕터 5.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 오늘이라는 날이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임을 항시 명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급히 쫓아가는 반면에 현재는 거들떠보지도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장점을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현재는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불확실한 죽음을 불안해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봐 쓸데없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동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복이나 불행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즐거운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감각이 무딘 동물이 현재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행복한 반면 상상력으로 만든 미래의 환영에 갇혀 사는 인간은 불행합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행복의 바탕인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미래와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고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사는 사람을 경솔하다고 봅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계의 어두운 면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동시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고통의 본질을 마주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대부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결핍되고 공허해서 타인에게 대신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좁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거울에 자신이 잘 비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인생 조언은 냉철하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용기, 허영심을 버리고 진정한 자긍심을 찾는 여정, 고통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찾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삶의 다양한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이 조언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삶, 허영심 대신 자긍심으로 가득한 삶, 고통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챕터 6. 큰 즐거움보다 작은 고통이 더 강렬한 이유. 당신이 10번을 웃어도 단 한 번의 비난에 밤잠을 설치는 이유. 사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생에 로또 같은 대박이나 짜릿한 쾌락만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빌려 인생 최고의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얼마나 즐거운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이 없는가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화려한 파티와 더 비싼 물건을 갈구하지만 사실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비극이 아니라 신발 속의 작은 모래알 같은 사소한 고통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지독하게도 불공평합니다. 10가지 일이 술술 풀려도 단 하나의 일이 꼬이면 우리의 온 신경은 그 꼬인 실타래에만 집중됩니다. 커다란 즐거움은 금방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버리지만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손가락에 박히면 세상 모든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잔혹한 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은 지독하게 현실적이지만 쾌락은 무지개처럼 잡히지 않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나의 고통은 10개의 쾌락을 압도하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적인 쾌락을 권하듯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인생의 핵심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환상 같은 향락을 쫓아다닐 시간에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결핍, 질병, 위험의 요소를 먼저 제거하십시오. 불행의 두 기둥인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포기하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멘탈 관리의 핵심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적게 잃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행복은 꿈속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고통은 지금 당신의 살갗을 파고드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소한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어 도려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삶을 연출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내면의 평온을 깨뜨리는 불안 요소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인생이라는 잔인한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에 민감한 당신의 본능을 인정하고 그 본능을 이용해 당신의 삶을 요새처럼 단단하게 방어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챕터 7. 자신만의 개성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법.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는 말, 이제 그만 믿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노력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의 부재라고 경고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두더지는 땅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잔혹한 자연의 섭리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진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트랙 위를 무작정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노력은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만의 고유한 선천적 성격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힘은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처절하게 깨달은 뒤에 나타나는 후천적 성격에서 나옵니다. 나만의 통찰력이 생기기 전까지 인간은 그저 본능의 지배를 받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뼈아픈 경험을 쌓다 보면 비로소 내가 어떤 소질을 가진 존재인지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만의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는 지점이자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얻는 행복은 모두 가짜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직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 방식을 쫓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인격과 소질에 부합하는 일에만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라고 조언합니다. 내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당신을 갉아먹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고 무엇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엑스트라로 남게 됩니다. 성공의 핵심 전략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쟁터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잘할 수 없는 분야에서 1등이 되려 애쓰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 당신의 의욕과 능력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곳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나만의 개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기죽지 말고 오직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인격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인생의 성공 공식입니다. 챕터 8. 명예와 명성의 허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당신을 칭찬하는 그 입술과 비난하는 그 혓바닥. 사실은 썩은 동아줄보다 더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왜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좋아요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단 한 줄의 악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당신이라면 이 독서를 뼈에 새겨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존경받고 지지를 얻어 입지를 높이려는 모든 행위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멍청한 망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마음 속에 내 자리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들의 머릿속은 당신의 인생을 담기엔 너무나 좁고 빈약하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쓰레기 같은 평가에 당신의 고귀한 삶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까? 더욱 비극적인 것은 수많은 사람이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소중한 목숨까지 바친다는 사실입니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그럴싸한 격언은 사실 지배층이 당신을 부려먹기 위해 만든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명성, 관직, 칭호 같은 것들은 당신이 죽고 나면 한 줌의 재보다 쓸모없어집니다. 탐욕과 집착에 눈이 멀어 타인의 견해를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처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이 병들고 지쳤을 때 당신을 칭찬하던 그 수많은 입은 가장 먼저 당신을 외면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을 향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욕하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무식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지독하게 왜곡된 시선을 가진 자들의 판단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사실 타인은 당신의 인생의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 역시 타인을 피상적이고 천박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타인의 마음은 거대한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그 오물 속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명성이나 지위도 당신의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얻은 명예는 죽은 자의 머리 위에 씌워진 금관과 같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신경을 끄고 오로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만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비굴하게 굴지 말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챕터 9. 욕망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더 화려한 권력을 갖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한 진실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매달리는 명성이나 지식, 권력은 당신이 숨을 멈추는 그 찰나의 안개처럼 흩어질 부질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 지독한 허물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친 듯이 요동치는 욕망의 파도를 잠재우고 진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가 말한 삶의 의지를 부정하라는 메시지의 본질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끝없는 욕망과 번뇌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패배자의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다이어트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가볍게 순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이 불행한 진짜 이유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모르는 자기 인식의 결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것만 쫓아다니니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요. 나 자신을 명확히 아는 사람만이 불필요한 욕망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가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주체적인 삶을 사는 핵심 비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잣대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타인의 평가는 당신의 사회적 조건일 뿐, 당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척하더라도 당신의 속마음만큼은 그들의 평가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행복의 뿌리는 오직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박혀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욕망을 걷어내고 집착의 무게를 줄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챕터 10. 영원히 지속하는 행복은 없다는 진실. 영원히 지속하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실 이후의 회복으로서 순간의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순간적인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충치가 생겼을 때는 다른 치아를 관리하기 전에 그 충치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복이 소극적인 성질인 이유는 결핍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핍을 지향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장애물을 넘어선다고 해도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고통이 적극적인 이유는 소유물이나 건강처럼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며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매 순간은 새롭고 독특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사는 사람을 경솔하다고 보지만 반대로 미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허영심을 버리고 진정한 자긍심을 키우며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활용하며 명예와 명성의 허상을 꿰뚫어보고 욕망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에 충실하며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긍심을 가지며 고통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 허영심이 아닌 진정한 자긍심으로 가득한 삶, 고통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소중함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